안녕하세요. 1인 원장 윤 원장입니다. 지난주에 못 뵙고 2주 만에 뵈는 것 같아요. 지난주에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영상을 찍습니다. 지난번에 저희가 초등 중심으로 해서 중등까지 수업을 할 때 제일 수업하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초등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2016년에 공부방을 개원을 하면서 첫 해만 빼고 그 이듬해부터는 초등학생이 40명씩은 계속 있었더라고요. 40명 이상 있었는데,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그냥 이거는 경험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이야기해 볼게요. 우선 첫 번째로 초등학생들을 잘 관리하려면 수업이 재미있어야 한다입니다. 우선 초등학생 아이들은 수업이 재미있고 좋고 오고 싶어야지, 막 거기 오는 게 즐거워야지 막 오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수업에 재미 요소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수업이 언제까지나 재미있겠어요. 그죠? 그러니까 1학년, 2학년 아이들은 재미 요소를 많이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뭐 3학년, 4학년은 뭐 학습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도 수업이 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,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벤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게 동기 유발도 되고 아이들이 재밌게 오고 가는 요소가 되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벤트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. 그런데 작년부터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3학년, 4학년 아이들한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. 뭐 도서 이벤트다. 그러면 책을 열심히 읽게 도와주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도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, 요 학원에 보냈더니 이 집에서까지 독후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네. 이런 부분 좋다. 이렇게 어머님들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. 그리고, 지금은 저희가 무슨 이벤트를 하고 있냐면, 칭찬 샤워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. 아이들이 와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뭐 물건을 주거나 뭐 상품을 주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존감을 올려준다는 건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둘째로는 이제 숙제 양을 너무 많이 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아이들이 정말 학원을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수학 학원을 조금 힘든 데를 다닌다 그러면 숙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과학 문제집을 선택을 할 때 좀 기본 교과에 대한 문제집을 선택을 할 때는 문제량이 좀 적은 거로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.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부담을 주면 아이들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. 그 대신 그런 건 있어요. 선생님이 숙제를 조금 내준다는 건 아이들도 알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조금 내주는 대신에 이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벌칙이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,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제가 이제 숙제를 더 추가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할 때가 있거든요. 많이 그러면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숙제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숙제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관리, 상담에 관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시는데,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전화 상담을 엄청 많이 해야 되냐?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 저도 전화 상담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. 그렇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신뢰를 형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통화하다 보면 선생님이 정말 자기 아이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.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상담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상담을 할 때
그 아이와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는 그 아이랑 상담하기 전에 그 아이와 있었던 일 중에서 제 머릿속에 탁 기억이 나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상담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봤을 때 되게 차분하고 남자아이인데도 뭐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정확하고 표현도 정확한 아이예요. 그러면 그런 친구는 그냥 봤을 때는 구멍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. 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하면서 어떤 걸 발표를 했는데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대충대충 읽는 거죠. 꼼꼼하게 안 읽고.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이 친구가 이런 걸 발표를 아주 자신 있게 했는데 그 부분이 틀려서 저희가 찾아봤던 경험이 있었다. 근데 얘가 굉장히 꼼꼼한 것 같지만 책을 읽을 때 좀 듬성듬성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구멍이 수업을 하면서도 조금 보여요, 어머니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자기 아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선생님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. 아이가 차분하기 때문에.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정확하게 자기 아이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, 얘 아이가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더 나아지는 방향에 대해서,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거든요. 그러면 어머님이 그 다음에 상담할 때는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집에서도 도와주실지 말씀을 드리거나 하거든요.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진짜 밀착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